잘 쉬셨습니까? 자, 우리가 사주를 뽑는 것까지, 그죠? 대운을 뽑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사주를 뽑는 우리 원리를 알았고, 그 다음에, 대운을 뽑는 것까지 대충 알았다, 이거죠. 물론, 뭐, 한 번 설명 듣고 바로 하려면,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자, 우리가 아까 그 사주, 을묘, 신사였나? 신사, 갑진, 예? 정사, 그죠? 이렇게 사주를 아까 뽑아 놔놓고, 남잔지 또는, 여잔지. 자, 이렇게 다 정해가지고 대운의 울로를 정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게 남자다 여자다 치고, 신사, 이모, 개미, 아까 대운을 이렇게 뽑았죠.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이렇게 딱 뽑아놨을 때, 자,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사람마다 이 주기가 다 다르다는 거죠. 요 대운을 뽑을 때 우리가 달을 기준으로 뽑았고, 남자일 때, 여자일 때의 기준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사람마다 이것이 1세부터 바뀌는 사람이 있고, 1세, 11세, 21세, 31세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있고, 2세, 12세, 32세, 42세, 52세 이런 식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또 10, 20, 30, 40, 50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럼 이 숫자를 우리가 뽑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사람마다 이런 주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대운수를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운수를 어떻게 뽑느냐. 과거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게 어려웠죠. 이게 그 날짜를 어떻게 곱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 나눈 숫자를 가지고 저 수를 정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친절하게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뽑아봤던 75년생 아까 저 예문에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아까 5월 11일이었죠. 자, 여기 보면 정사 보입니까? 그 정사라는 것에서 옆에 보면 2 돼 있고 한자로 9 돼 있죠. 그러니까 요 숫자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자, 남자, 여자 이렇게 되는 게 보입니까? 예. 대운 해놓고 남자, 여자 9, 10, 1, 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남자의 대운에서 정사일 날 태어난 사람은 남자는 대운이 2로 가고 여자는 9로 간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계산이 다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전에 정사에서 남자 같으면 그죠? 남자 같으면은 2로 하라 했으니까 대운이 아까 역행으로 갔죠. 그러면은 2, 12, 22, 32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 자, 지금은 여자 거다 하고 지금 뽑은 거니까 그죠? 옆에 보니까 9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9, 19, 29, 39, 49, 59, 69.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어떤 운명적인 것을 만날 때 그죠? 9세에서 18세까지는 이모라는 운이 그 운명을 관장을 하고, 그죠? 요런 도로, 이모라는 도로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19세부터 29세 사이에는 이 운이 간섭을 하고, 29에서부터 39에는 이 운이 간섭을 하고, 39에서 49에는 이 운이 간섭을 하고, 49에서 59에는 이 운이 간섭을 하고, 59에서 69에는 이 운이 간섭을 한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은 요게 이렇게 돼 있죠. 자, 책을 있는 그대로 적어 놓으면
남녀 이렇게 쪼개져 있고, 저 위에는 대운 이렇게 적혀 있고, 쭉 해가지고, 그죠? 쭉 해가지고, 9, 9, 9, 그죠? 1, 1, 1, 10, 10,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요 옆에 있는 숫자를 보고서 남자일 때는 여기 옆에 적혀 있는 글자, 자, 정사 돼 있고, 남자 2, 여자 9.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여담으로 그냥 알아두시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결과물만 보고 적어주면 되지만 과거 사회에는 어떻게 뽑았느냐. 제가 이제 공부할 당시에 80년도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죠. 좀 전에 우리 대운 뽑을 때 그죠? 양남 음녀는 순행하고 그죠? 음남 양녀는 역행이다. 자, 요 기준점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교양 정도로 그냥 알아두는 거니까 절대 노트하거나 뭐 하시지 말고 그냥 얘기로 재미로 삼아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요 숫자가 나오게 된 이제 그 방법이, 자, 5일날이 되면은 11일부터니까 어떻게 되노? 6일날 5월 6일날 우리가 대운이 바뀌죠. 절기가 바뀌죠. 5월 6일날 절기가 바뀌고, 그 다음에 망종이 들어오는 것도 6월 6일날 바뀌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될 때는 다음 절까지 날짜를 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가지고 절기가 들어오는 6월 6일날까지 날짜를 살려가지고 날짜를 살린 다음에 그것을 최대 30일까지 나올 수 있겠죠. 한 달이니까. 1일날 첫날 태어나서 다음 주기까지 가면 30일까지 살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30에 나누기 3을 하면 10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10이 대운수로서 이렇게 적힌 겁니다. 그럼 여자는 왜 거꾸로 나오느냐? 남자가 여기서 거꾸로 30일이 갔다면, 그죠? 여자는 다음에 오는 주기 반대가 되죠.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항상 반대로서의 그 절기니까 여기서 10이 나온 이유는 4월 5일날 4월 5일날 청명이 들어오거든요. 청명. 그러니까 청명이 들어오는 날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갖고 나누니까 그날까지 날짜를 살려가지고 3으로 나누니까 나온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거꾸로 이제 그죠. 여자는 다음 오는 주기까지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예문으로서 나와 있는 5월 6일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바로 요 날 절기가 바뀌는, 우리가 색이 요렇게 되어 있는 날까지 살려보니까 3이 결국 그 하나, 둘, 그러니까 2 나누기 3은 1이 안 되죠. 그럼 요 자체를 1로 올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되냐면, 자, 다음 절까지 또는 지나간 절까지 살렸을 때 날짜의 수가 9일이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3, 3은 9하고 딱 떨어지죠. 0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은 대운수가 되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되는데 10일이 되면 어떻게 된다? 자, 날짜까지를 살렸는데 10일이 나왔다. 3, 3은 9하고 1이 남죠. 1은 버린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은 버린다. 그러면 여기가 날짜가 날짜를 살렸는데 11일이다. 11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3, 3은 9하고 2가 남죠. 자, 2는
1로 올려주는 거죠. 4,4,5,2의 원칙에 의해서 1을 올리면 여기를 대운수가 4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놓은 게 옆에 대운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자, 대운이 10년씩 관장을 하잖아요. 그죠? 10년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 3으로 나눈 수에 의해서 10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남는 수 1이 더 올라갔다 이러면은 결국 우리가 계산할 때 4개월 그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대운도 그냥 똑같이 9라고 해가지고 저런 계산 방식에 의해서 9가 나왔다 치더라도 어떤 실제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8개월까지 계산법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이제 감안할 때 하는데 대부분 이쪽 사주명리학 쪽은 우리가 판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대충 9만 해놓고 19세부터 뭔가 변화의 주기가 왔다 이렇게 해도 몇 개월의 차이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중요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적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사주 연, 월, 일, 시를 뽑는 법을 배웠고 대운 뽑는 법을 배웠고 그죠? 대운수를 뽑는 법을 배웠다 이거죠. 그럼 다 배웠다 이거죠. 뭐 할 거냐 이거지. 그죠?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본다 이거죠. 자, 사주 뽑는 법 연습. 자, 연습으로 자, 2006년도 자, 한번 뽑아 보세요. 2006년 그죠? 양력으로 자, 양력으로 4월 11일 시는 낮 12시 출생 음력으로 따진다면 그죠? 양력이나 음력이나 특정 좌표를 얘기한 것 뿐이죠. 결국은 지구 궤도가 어디에 있느냐. 음력으로는 3월 14일 날 낮 12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하면 자, 여러분들이 자, 지금 한번 뽑아 보세요. 자, 연습해 보시고 거기서 요 부분은 이제 편집이 돼야 되겠죠. 잠시 클릭해서 동영상을 잠시 정지해 두시고 자, 사주를 뽑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다 치고 자, 요 문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죠. 자, 2006년 자, 그러면 만세력에서 2006년을 보면 되겠죠. 2007 그 다음에 2006년도 자, 2006년도라고 해가지고 맨 위에 보니까 우리 그죠? 자, 병술 돼 있죠. 병술. 자, 보입니까? 자, 병술. 그러면 책 위에 이렇게 돼 있죠. 서기. 서기 2006 책 위에 이렇게 돼 있죠. 영. 그리고 크게 병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의 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술. 아, 남녀를 안 적어줬다. 그죠? 남자다 칩시다. 남자. 자, 병술. 그 다음에 양력 찾아봅시다. 양력 4월 11일. 양력 4월 11일 하니까 4월 하고 여기 작은 숫자에서 11일을 찾아서 맞물려 보면 그죠? 4월 11일 하면은 청명이 들어오는 달이네. 그죠? 청명은 며칠 날 들어옵니까? 5일 날 갑자일 7시 15분이 지나면 그죠? 청명이라는 달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청명과 입하 사이에 있으니까 그죠? 자, 달의 월건에 뭐라 적혔습니까? 임진월이라고 적혀 있죠. 임진.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을 봅시다.
그러면 4월 11일 하면 자, 태어난 날이 경호 돼 있죠. 경호. 그 다음에 낮 12시는 오시죠. 자, 오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시간지 조금표 해가지고 뽑는 법 봤죠. 자, 349페이지. 자, 태어난 날이 경날. 자, 경날 봅시다. 경날 보니까 두 번째 칸에 경이라고 돼 있죠. 쭉 내려서 50까지 내려가니까 임오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임을 적어준다. 자, 사주는 다 뽑았죠. 자, 남자니까 꼭 건명 이렇게 딱 적어주면 때깔이 나죠, 이제부터. 자, 그 다음에 대운 뽑아봅시다. 대운. 대운은 어떻게 기억납니까? 양남, 음녀는 순행, 그죠? 그 다음에 음남, 양녀는 역행. 좀 전에 했는데 이거 기억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기억하죠? 자, 병은 양입니까? 음입니까? 양이죠? 자, 양남, 양의 해에 태어난 남자. 그죠? 양남이니까 월을 어떻게 돌린다? 임 다음에 개, 갑, 을, 병, 정, 무, 기. 그죠? 진 다음에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다 뽑았다 이거죠. 이제 하나 남았죠. 대운수 뽑는 법. 여기다 주로 대운이라고 잘 적어주는데 대운수 뽑는 법 어떻게 합니까? 그날 경호일 4월 11일 날 가봅시다. 자, 4월 11일 날 가니까 경호 옆에 8과 한자 2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니까 8수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 사람은 8세, 18세, 28세, 38세, 48세, 58세, 68세.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주를 뽑았다 이거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변칙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역법을 하면서 우리가 시간적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가 지역시차법 있죠. 자, 지역시차. 자, 요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역시차. 그죠? 지역시차란 뭐냐? 이렇게 해놓고, 자, 일본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제가 지도는 잘 못 그리는데, 자, 우리, 기억나죠?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23시부터 01시까지는 자시, 01시부터 23시까지는 축시, 그 다음에 03시, 03시부터 05시까지는 인시, 05시부터 07시까지는 묘시, 07시부터 09시까지는 진시, 09시부터 뭐가 하나 빠졌다. 7에서 9, 진. 9시에서 11시까지는 4시, 11시에서 13시까지는 5시, 13시부터 15시까지는 미시, 15시부터 17시까지는 신시, 17시부터 19시까지는 미신유시, 19시부터 21시까지는 술시, 21시부터 23시까지는 해시. 자, 이렇게 됐죠. 우리가 아까 그 시간을 정할 때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간이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부산에서 봤을 때, 그죠? 쭉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 시간이라고 대부분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였느냐 하면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했다 이거죠. 동경은 어디냐? 여기가 아니라 아쉽게도 여기에 있다 이거죠. 동경이. 그러면 야, 이것을 갖다가 이게 뭔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7시다 해놓은 게 어디 시간이에요? 여기 시간이죠. 그죠? 여기 시간이니까 실제로는 지구가 아직 이렇게 우리가 지구가 이쪽으로 돌고 있죠. 해가 이쪽에서 뜨고 그러면 아직 7시가 안 됐는데 우리는 7시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편차를 계산해 놓는 게 자, 여기까지가 부산까지가 어떻게 되냐면 부산까지가 23분 48초. 자, 요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구가 더 돌아야 그게 가능하다 해 놓은 게 만세력에 보면은 자,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각 지방별 표준시와의 오차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니까 표준시와의 오차표에서 자 보면 서울은 32분, 서울은 32분 05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지구가 32분이 더 돌아야 실제로 우리가 본 시간까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부산, 그 다음에 대구가 25분 32초. 대구는 여기쯤 있죠. 그러니까 25분 32초. 그죠? 그 다음에 인천은 해가 쭉 적혀 있죠. 지역 그 경도상의 어떤 문제에 따라서.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9시라고 본 것이 알고 보니까 9시 30분쯤 돼야 거의 30분 정도의 차이가 나죠. 30분 정도가 되어야 실제로 그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대부분 시계를 보고 얘기를 태어난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차를 이렇게 30분 정도로 보통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지 조경표를 보면 전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분 30초부터 23시 30분부터 01시 30분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30분이 붙은 이유가 이 시간의 그 변화 때문에 이 30분을 더 넣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7시에 났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직 30분이 안 되었으니 진시가 아니라 묘시로 본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더 정밀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30분이라는 것은 대충 잡아놓은 거지만 7시 24분에 났다. 그러면 부산에서 태어났으면 그죠? 아직 그 시간이 안 된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났으면 또 된 것이고 거꾸로네. 그죠? 이렇게 그 사이의 시간대도 또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대부분 우리 30분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주를 보게 되는 것은 보통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병원에서 태어나거나 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정확한 몇 시 몇 분까지 기록을 해주지만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대부분 시간을 어떻게 잡느냐? 다 이렇게 잡는다 이거죠. 우리가 사주 불러주세요. 생년월일시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주 끓일 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개밥 줄 때 뭐 등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퇴근할 때 그 다음에
뭐 개밥 줄 때는 개밥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죠. 그래도 옛날에는 대부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저 앞산에 해가 걸렸을 때 그다음 해 뜨기 전, 해 뜨고 난 뒤 이렇기 때문에 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불분명하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주를 2가지 정도 뽑아놔놓고 하는데 왜 이 시에 대해서 중요시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역법을 대부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밤 11시에 태어났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시가 되겠죠. 해시가. 자시가 30분, 23시 30분부터니까 실제로 23시에 태어났습니다 하면은 자기들은 자신 줄 알지만 그죠? 자신 줄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뽑았었을 때는 또 해시로 뽑아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날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주를 뽑을 때 우리가 2가지를 나눕니다. 이제 자시에 대해서 나눈다는 거죠. 자, 동경 135도씨는 우리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 만세력에 되어 있는 건 동경 135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왜 일본 시계를 쓰느냐, 일본 시계를 쓸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쓰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경 127도를 기준으로 해서 쓴 적이 있었다는 거죠. 동경 127도는 어디냐? 대전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쓰던 몇 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쓰던 몇 해가 언제냐? 밑에 보면은 만세력 밑에 칸들에 이렇게 쭉 보면은 자 1960년 한번 펼쳐보세요. 1960년을 펼쳐보면 왼쪽 맨 밑에 보면 조그맣게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표준시 해가지고 동경 127도 30분에 우리가 표준시를 썼다. 그 말은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정해갖고 쓴 적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7시라 하면 정말로 7시라. 그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시계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때는 또 바로 본다는 거죠. 이 30분을 적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법 정도는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우리 16페이지 보면 자,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서울은 플러스 2분 5초. 뭡니까? 여기니까 2분 5초가 더 와야 2분 5초가 더 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부산은 마이너스 6분 12초. 그죠? 이미 6분 12초 전에 부산을 지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밀하게 볼 때는 이렇게까지 계산도 할 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실수가 없는 거니까 역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역의 시차에 대한 부분은 알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지역 시차까지는 알았는데 또 한 가지 복잡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 썸머타임. 썸머타임 해봤는가? 하긴 썸머타임 뭔지 모를 거예요. 대부분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썸머타임이라는 걸 아시겠죠? 알고 있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7시 실제죠, 요게 실제. 7시를 8시라 하자 하고 우리가 1시간을 더 시계를 고쳐가지고, 그죠? 우리 여름 주기 동안에는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다 알고 계시죠? 이거 썸머타임 모르는 분들은 주로 80년대 이후 분들은 대부분 다 썸머타임에 대해서 모를 거고 70년대까지는 대부분 썸머타임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름 내도록 어떤
2달 정도인가? 그게 있는데, 그 표를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있네요. 52페이지. 52페이지에 보면, 썸머타임 적용기간 해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7시에 태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 몇 시예요? 여름 동안에. 실제로는 6시에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 썸머타임 적용한 기간이 있습니다. 자, 52페이지에 보면 썸머타임 해가지고 1948년도 양력 5월 31일 자정부터 9월 22일 자정까지, 실제로 원래 이 표도 제가 다 찾아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에 있었습니까? 48, 49년도, 50, 51년도, 55년도, 56, 57, 58, 59, 60, 61, 87, 88년도. 그죠? 요때 썸머타임을 해서 우리가 1시간의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썸머타임 때는 그 썸머타임 1시간을 줄인든지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표를 만세력을 보면서 지역 시차가 있었던 때, 그죠? 이거를 내가 일부러 찾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않으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책의 맨 위에다가 1960년 이렇게 돼 있으면, 책의 맨 왼쪽 윗페이지 요 부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위에다가 썸머타임이 있었던 해는 썸머타임 이렇게 탁 적어놔야 이때는 썸머타임이 있었다고 표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활용하시는 법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때는 127도 30분을 적용했다라고 위에 적어놔야 사주를 찾으면서 그 오류를 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미리 책 위에다가 다 적어 놓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썸머타임까지도 충분히 이제 납득이 됐죠. 이제 더 이상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수가 있죠. 밤에 12시 됐는데 썸머타임에 걸리면서 127도 30분이냐 130도로 적용했느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루가 바뀌고, 그죠? 달이 바뀌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지역 시차론 썸머타임까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이해는 다 되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하면 된다 이거죠. 한 가지는 뭐냐? 조자시론, 야자시론이죠. 아침 조자시, 조자시, 야자시. 자, 조자시, 야자시는 뭐냐? 과거 사회에서 우리가 사주를 뽑을 때는 지금 현대적으로 아직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시를 지나면서 우리가 요 시간대, 그죠? 지나면서부터 이것을 자시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자시가 아니고 요 때부터 날이 바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하루가 쭉 있다면은 요게 23일이다. 자, 24일이다. 그 다음에 22일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 그죠? 자, 요 바뀌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냥 역학하고 상관없이 쓸 때는 주로 24시잖아요. 그죠? 24시. 24시에 의해서 하루가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역학은, 자, 요게 갑자일이다. 요게 을축일이다. 우리가 이제 날로 이제 간지로 표현했을 때 이렇다 치면, 이게 가설로 해놓은 거니까. 자, 그러면 요 때부터 여기까지가 갑자일이라는 얘기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을축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부 학설에서는 요 날에 23시부터 을축일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도 이제 그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 갑자일의 야자시다라고 본다는 거죠. 야자시. 그죠? 갑자일의 야자시라 보고 여기 1시까지 요 사이에 들어온 것을 을축일의 일의 조자시다 이렇게 칭을 해서 자시를 두 개로 나눈다는 거죠. 자시를 두 개로 나눈다. 그래서 구구하게 설은 많습니다만은 현대에서는 갑자시와 을축시로 대충 다 나누는 것을 정설로 삼고 대부분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아직도 그 옛날식으로 여기서부터 을축이라는 사주를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집 가서 보면 태어난 날이 을축일이 될 때도 있고 어떤 집 가면 갑자일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도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옛날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23시까지가 그죠? 을축일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병인일이 되겠죠. 병인일. 요렇게 이제 사주가 변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런 논리는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갑자일, 을축일로 나누어서 쓰는 조자시, 야자시를 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만세력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시간지 조금표 다시 한번 펴보시면 300 몇 페이지고 349페이지를 보면 자 349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0시 반이 왜 붙었는지는 아까 설명했고 그죠? 갑자시 해갖고 쭉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끝에 가니까 또 0시 반 해가지고 병자시 해갖고 나오죠. 그죠? 요게 그 시간대를 그렇게 한 시간씩을 쪼개가지고 나눴다는 거죠. 뭐가 이래 복잡해? 그죠? 자시도 또 0시 반부터 그러니까 11시 30분부터 12시 반까지가 그날의 야자시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시계를 봤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가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24시 23분에 태어났다. 그럼 자기는 날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동경 135도에 의해서 30분 정도가 더 가야 되니까 실제로는 날이 안 바뀐 거죠. 그죠? 이해되죠? 그러면 25분에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산에서 태어났으면 다음 날로 된 거고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날이 안 바뀐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에 의해서 사주가 바뀌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이걸 가만히 생각해서 하고 요 때에 또 썸머타임이 있었다. 그러면 실제로 24시가 아니라 23시 25분으로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내가 복잡다 하지 말고 사주를 뽑을 때 몇 번 적용하는 예를 해서 들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안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쭉 한번 직접 답부터 보지 말고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답부터 보는데 연습 문제 3번, 4번 해서 제가 많이도 출제를 안 해놨으니까 해서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뽑아보시고 대운 뽑는 법 해갖고 54페이지 그죠. 대운 뽑는 법도 했고 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주와 그 대운을 뽑고 하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했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 사주 저 사주를 뽑아보고 이제 그것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시중에서도 나와 있고 저희 그 홍익 TV에서도 만세력 해가지고 CD로 다 나와 있죠. 그 만세력 CD에 되어 있는 것은 이런 그 표가 그 사주를 뽑아서 출력을 해보면 옆에 이렇게 이번에는 동경 135도가 됐고 썸머타임 적용이 됐습니다라는 것이 왼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CD를 사서 컴퓨터에 설치해 놓고 이거를 사주를 뽑을 때마다 처음에는 다 수기로 해보시라는 거죠. 자기가 수기로 해서 그 연습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맞나 안 맞나 컴퓨터로 해보고서 안 맞으면 분명히 여기 시차, 썸머타임, 그 다음에 지역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내가 뽑아놓은 것과 안 맞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컴퓨터로 확인을 해서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연습이 충분히 되고 난 뒤에 컴퓨터로 뽑아서 해야지 처음부터 컴퓨터로 자꾸 뽑아서 하는 연습을 하면 사주 정말 안 납니다. 우리가 사주를 잘 보는 방법은 뭐냐? 자꾸 자기가 적어서 보는 순간에 그것이 여러 가지 도구, 그 다음에 팔자의 모양 이런 것들이 탁 뽑히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 사주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편하기 위해서 자꾸 컴퓨터를 쓰다 보면 이게 그 정말로 팔자를 보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철학원 서기 출신들이 가장 빨리 철학원을 연다는 통계가 아니라 제가 직접 관찰한 것들인데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하루 종일 사주를 뽑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워낙 습관화되어 놓으니까 사주를 뽑으면 거기에 공망, 육친, 12운성, 12신살, 지장간 그게 한눈에 착착착착 열리면서 사주가 싹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컴퓨터에 의지하지 마시고 그걸 해가지고 뽑도록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육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직접 집에서 연습 많이 해보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